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영화는 션 베이커의 아노라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Mikey Madison. 여우주연상은 마이키 메디슨이었고 션 베이커는 혼자서 작품상부터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브래디 코벳의 브루탈리스트, 에드워드 버거의 콘클라베 등 쟁쟁한 작품도 많았음에도 말이죠. 이렇게 한 명이 아카데미상에서 수상한 최고 기록은 월트 디즈니가 1953년에 달성한 4개였는데 그 타이 기록입니다. 단일 작품으로 3개까지 받은 개인은 봉준호, 제임스 카메론,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정도입니다. 기생충의 국제영화상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수여되는 개념이라 봉준호 감독 개인으로선 3개죠. 이런 아노라의 트로피 싹쓸이가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정도인가? 라면서 말이죠. 여기엔 영화의 힘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 관객들은 아노라를 10만 명도 채 보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 이 영화가 오스카를 통해 현존 최고의 영화가 되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She's not fighting like one. 뉴욕에서 스트립 댄서로 살아가던 애니는 어느 날 우연히 손님으로 방문한 러시아 재벌가의 방탕한 아들 이반을 만나게 됩니다. She's gonna take care of everything you need tonight. 그리고 Работаешь вне клуба. Bedrooms, upstairs. Cash up front. Deal. 이렇게 일주일간 계약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온갖 쾌락과 광란의 7일을 보낸 끝에 If I get married to an American, I wouldn't have to go back to Russia. I'm serious. 이반의 충동적 청혼. 3 carats. What about 4 or 5 or 6? 그렇게 라스베가스로 향하게 된 두 사람은 즉흥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Do you promise to love, honor, and cherish him all the days of your life? Yeah, I do. You may seal your promises with a kiss. 난생 처음 행복의 절정을 맛보던 애니. 그러나 Never cry in her life. She was crying on the phone. This is not a real marriage. 이 소식을 들은 이반의 부모는 분노를 터뜨리고 이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해 이반을 감시하라고 붙여놓은 하수인 트로스 일행을 저택으로 보내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는 소동극이 되겠습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난 71년생 54세의 션 베이커가 이 영화의 각본을 완성했을 때가 53세. 하지만 마이키 메디슨은 각본을 쓰기 전부터 발탁했고 션 베이커 혼자 연출, 각본, 편집, PD를 다 겸합니다. 텐저린, 플로리다 프로젝트, 레드로켓, 이번 아노라까지 낮은 위치에서 소외된 서민사회적 시각의 코미디랄까, 돌파구가 없는 가난한 불법 이민자라든지 성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연민하는 시나리오를 써왔고 그들을 애써 미화하거나 내려다보지도 않고 같은 높이에서 응시하며 시니컬하게 웃으면서도 따뜻함이 있는 다른 이들은 모르고 지나칠 법한 삶 속의 반짝임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이라 그런 반짝임은 어느새 툭 하고 끊어져 버리죠. What? 그래도 어떨 땐 마법 같은, 그리고 마치 기적 같은 미묘하게 따뜻한 순간을 비춥니다. I just tried to support you. 션 베이커는 이런 점을 쭉 견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질의 작가성이 농후하게 녹아 있으면서 기존 작보다 리듬감과 신축성이 좋아져서 오락 영화로서의 템포도 좋죠. 무엇보다 영화 자체가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고 재밌습니다. 이 영화가 대단한 건 션 베이커 본인이 그냥 하던 걸 했을 뿐이라는 거. 영화는 처음부터 애니에게 공감을 쌓게 합니다. Hi, I'm Annie. Hi, how are you? 스트립 댄서라는 직업 때문이겠지만 사교적이고 성실하고 밝고 긍정적이죠. 애니의 뿌리는 러시아 이민자로 생활이 녹록치 않고 해가 뜨면 메이크업을 지우고 퇴근해 철로 옆 집에가 쓰러져 자는 모습은 노인 처지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다분합니다. 영화는 그런 그녀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킨 뒤 이반을 만나게 하고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영화로 치면 귀여운 여인 같은 일을 벌여 그녀가 꿈을 꾸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션 베이커의 특기입니다. 아주 엄격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신데렐라 서사 구조의 역전적 성격을 띠게 되죠.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그렇게 되겠지 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스트리퍼 애니가 엄청난 부자인 재벌 2세에게 선택받아 신데렐라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냥 갖고 놀다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애니는 혹시 몰라 라며 희망을 품어버리고 이런 애니에게 호감과 관심, 공감을 쌓아둔 관객마저 그런 희망적 미래를 그리며 빠져들어간다는 거, 그게 이 영화의 재밌는 부분입니다. Very happy. Are you happy? Yeah, I'm always happy.
이반은 어딘가 모르게 신뢰하기 어렵고 나사 빠진 녀석으로 사실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인데요. 그렇다고 타인을 망쳐버리고 갑질로 짓밟아가면서 상처를 주는 불쾌한 녀석은 아니라서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애니를 보면서는 그녀의 삶을 응원하게 되지만 이반을 보면서는 그가 태도를 바꾸길 응원하게 되죠. 그렇게 쓰레기는 아닌 것 같고 집안 재력도 상당하니 좀 더 열심히 정신만 차리면 괜찮을성 싶은 녀석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곱씹어 보면서 든 생각을 단 하나의 어휘로 정리하자면 절묘함일 겁니다. 아까 혹시 몰라 이러면서 애니가 희망을 갖는 것도 그 감각이 관객에게 옮겨가는 것도 실은 이반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나쁜 놈이었다면 이렇게나 절묘하게 성립되기는 어려웠겠죠. 친구들 앞에서 애니를 새 여친이라고 말하고 행복하냐고 묻고 손을 꼭 잡고 시정일관 챙기는 모습에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해하는 것까지 보면 곧 다가올 엄청난 현실 낙폭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이반은 애니에게도 관객에게도 마음의 틈새를 살짝 열어주는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후반부 비행기에서 모친과 언쟁을 벌일 때까지도 그가 부모를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고 쟁취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 허들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 순간 애니도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욕을 쏟아붓고요. 물론 영화 전반부에서 묘사되는 애니와 이반의 관계는 애니의 입장에선 비즈니스, 이반의 입장에선 사실 놀이에 가깝습니다. 애니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엔 애니의 이름에 대한 장면이 몇 개 있는데요. Nora Mikheeva. Annie. It's Annie.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가면인 애니로서의 자신을 규정하고 진짜 자신인 아노라를 억누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노라로 불릴 순간은 집안에서 빼곤 없는 것이죠. 그만큼 애니는 매일매일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이반과 뭘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라스베가스에서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이 놀이를 진심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반이 제대로 맘먹고 애니를 속이려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확 결혼해버릴까? 그래도 난 진심인데. I'm serious. 이것도 이반에겐 놀이였고 그에게 애니는 그래도 되는 상대입니다. 그녀는 아노라가 아닌 성 비즈니스로 먹고 사는 페르소나 애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적 본질,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는 계급 차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니는 한 번도 아노라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역시 아노라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애니이기 때문이죠. Never cry in her life. She was crying on the phone. Game over for you. That's it. 이반의 결혼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분노로 폭발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자 이반의 감시자인 트로스가 이반을 잡으러 오는데요. Okay, bye. 그때 이반은 그 자리에서 냅다 도망을 쳐버리고 애니는 트로스 일행과 이반을 찾아 나서는 엉뚱한 전개, 그야말로 기묘한 로드무비로 영화 장르가 전환됩니다. 겨울엔 살이 애일 정도로 추운 코니 아일랜드에서 저소득층 아파트가 잔뜩 있는 브라이트워터를 지나 맨해튼 38번가까지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이렇듯 뉴욕의 추운 겨울 밤거리를 헤매이면서 캐릭터들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애니의 시각으로 보면 트로스 일행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해꾼으로 보입니다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인식이 바뀌어갑니다. 트로스 일행도 사실 애니와 비슷한 처지에 고용된 사람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언뜻 보면 트로스가 세르비아계 커뮤니티에서 나름 입김이 있는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So sorry. Excuse me. 자기를 고용한 재벌가의 전화 한 통엔 속절없이 다 때려치고 움직여야 하며 그 충성도만큼 재벌가가 부족함 없이 챙겨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차도 에스컬레이드 구형 중에 구형이고요. I need you to help find Ivan. Fine. 분명 영화 중반까진 트로스 일행의 눈금이 재벌가 쪽에 있었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애니 쪽으로 기울고 애니와 트로스 일행 모두 같은 곳에 서 있다는 걸, 아니 이들이 애니보다 더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애니는 잠깐 이반에게 휘둘렸다지만 이들은 그 멍청하고 한심한 이반에게 십수년을 휘둘려 왔으면서도 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확 휘어잡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트로스와 가르닉이 번갈아 가면서 이반의 부모에게 아첨하는 장면은 정말 애잔한 포인트입니다. 앉아있는 좌석만 봐도 이들은 애니와 같은 열에 있고 이반은 멀리 떨어진 앞좌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반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 거죠. Yorana, clearly, my husband is intoxicated right now. He is in Your no Honor, place to objection. make She him shouldn't be talking, sir. I am intoxicated. 애니가 어떻게든 홀로 이반의 진심을 갈구하고 믿어보려 하는 건 오히려 애니가 타산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속는 거 돈이나 더 뜯어내자 라는 심리로 움직였겠죠. 애니에겐 계산이 없습니다.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고 이반과의 격차도 실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애니를 가장 잘 이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고르입니다. 대혼돈의 소동극 속에서도 이고르는 애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고르 자신이 애니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애니 자신도 바라보지 않는 아노라를 이고르만큼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Okay, but I didn't want to rape you. Why? What? Why? 마지막 밤 애니는 왜 날 덮치지 않냐고 묻고 이고르는 황당해합니다. 이고르는 애니를 욕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단 연대감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불공평합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로 남고 멍청한 입안을 할 줄 아는 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막대한 자산을 물려받아 앞으로도 부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왜곡하면서 살아가겠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애니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이고르만이 남습니다. 물론 이고르가 애니에게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건 감지됩니다. 하지만 애니는 그 순간까지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아노라가 아닌 성 비즈니스로 살아가는 애니이기 때문입니다. Hey. 그 순간 이고르는 트로스가 애니에게 빼앗은 반지를 건넵니다. 반지를 받은 애니는 이고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죠. 아노라가 아닌 애니의 방식으로 말이죠. 애니가 됨으로써 자신을 지켜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고르는 키스를 시도하고 애니는 저항하다 이고르의 뺨을 갈깁니다. 하지만 애니는 이내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그녀를 이고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끌어안으면서 마침내 그녀는 아노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을 감싸는 건 차창을 덮을 만큼 소복히 내리는 눈뿐이죠. 그리고 음악 없이 이고르 할머니의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남겨진 채 영화는 끝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몰랐던 아노라가 애니로 살아온 억압의 깊이를 감지하게 되며 그 여운의 감정을 어디로 실어보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 되죠. 애니는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남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밝고 경쾌하게 살아왔습니다. 영화 초반 어떻게 생겼던 어디에 사는 누구이던 애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쉽게 접근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이 괜찮을 리가 없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왔다면 아노라였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래의 자신을 억누르고 애니라는 존재로 악착같이 버텨온 것이죠. 애니가 오열하는 건 스스로를 향한 경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돌려줄 수 있는 가치란 그런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고 더 많은 가치가 그녀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그녀를 영화로 지켜봤고 아노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고르의 마음은 이제서야 비로소 여기에 도달한 관객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라스트 씬은 해석이 열려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긴 여운은 같을 겁니다. 이 마지막 10분이 이 영화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아카데미 회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애니가 비로소 아노라가 되는 영화기도 하지만 직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영화기도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장면이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절박함으로 가득하니까요. 애니는 인생을 바꿀 돈을 벌기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라스베가스의 호텔 매니저는 스위트룸이 준비 안 됐다고 화를 내는 입안 앞에서 쩔쩔매며 견인차 운전사는 이제 일한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하소연하고 이고르는 가르닉의 명령을 받고 가르닉은 토르스의 명령을 받으며 재벌 니콜라이는 아내 갈리나에게 지배권을 넘깁니다. 고용이라는 건 늘 변덕스러운 것이고 그 안에서 애니만이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옹호하는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If your cousin doesn't start showing us some respect, we're not gonna tip out anymore. Alright, I'll talk to him. 애니는 고용주에게 보험을 요구하고 금액을 흥정하며 비굴하게 굴지 않고 자신이 일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션 베이커가 냉혹한 현실에 던져놓은 인간 군상들 중에서 애니가 유독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Anora. 그럼 왜 오스카에서 최고의 영화로 아노라가 선택되었나? 일단 여우주연상부터. 마이키 메디슨은 오스카 사전 예측으로는 상당히 의외 인물이었습니다.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가 유력했죠. 하지만 이번 아카데미는 얼마나 기여했느냐, 얼마나 극한적일 만큼 최선을 다했고 모든 걸 내던졌느냐 보단 마이키 메디슨의 입체성 있는 연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데미 무어가 마이키 메디슨보다 나이가 2배 반이나 많지만 지금에야 그녀의 가치를 증명할 종류의 역할을 제안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요. 전 아노라의 마지막 10분이 마이키 메디슨에게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노라는 다른 경쟁작에 비해 가벼운 인상을 줬기 때문에 오관왕에 의문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편의 영화에서 정말 중시하고 싶은 감이 뭐냐면요. 이야기의 정합성과 정리감각입니다.
그래야 엔딩도 납득이 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아까 절묘함이라는 어휘를 꺼냈을 만큼 이런 부분에서 탁월합니다. 긴 파업으로 인해 최근 헐리우드 영화들이 부서진 부분이 이 지점인데요. 이렇듯 이야기의 정리정돈이 잘 된 영화들이 드물어진 추세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다시 봐도 재밌고 그 맛이 깊어집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회차 스크리닝을 하면서 아카데미 회원들은 점점 공고하게 이 영화를 지지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평과 평점만큼은 아노라와 호각을 다퉜던 게 브루탈리스트죠. 나무주연상과 촬영상, 음악상에 그쳤는데요. 예술성만큼은 아노라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영상미와 음악이 훌륭했습니다. 장대하고 순도 높은 시네마를 지지한다면 확실히 브루탈리스트의 손을 들어줄 법합니다만 이 영화는 야심의 크기에 비해 스토리의 힘이 붙이는 경향을 보였고 인터미션까지 포함해 장시간 감상한 결실이 막판에 피어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우들의 헝가리어 발음과 억양에 AI를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고요. 이런 이유로 오스카 목전에서 지지율을 잃었을 겁니다. 멕시코가 무대인 스페인어 작품인 에밀리아 페레즈는 여우조연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평론가들의 찬반이 갈린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영화는 참신함과 레디컬한 표현 양식을 이유로 평론가보다는 창작자와 공연자들의 찬사를 받았죠.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주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과거 SNS에 반무슬림적 발언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됐고 심지어 이야기의 무대가 된 멕시코 및 주변 남미 국가들에선 마피아에게 죽은 자들의 현실을 경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보이콧 사태가 왔고 종합적으로 이 두 영화가 들 수 없는 트로피를 아노라가 끌어안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아노라를 영상으로 다루고 싶었는데요. 오스카 다녀와서 정리할 것도 많았고 체력 회복도 필요해서 이제야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긴 말이 필요한 영화는 아닙니다. 션 베이커는 충분히 여러분의 감정에 와닿도록 이 영화를 잘 만들었으니까요. 아노라는 유튜브, 구글, 애플 TV, 웨이브와 왓챠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꼭 감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 영상을 다시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 I like Anora. It's a good name.